어머니는 부를 수 있었습니다. 호출 버튼도 있었고 전화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에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이 병실에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린 채였고 바람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커튼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산소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고 침대 옆에는 빨간 호출 버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불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어요. 손가락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버튼까지는 팔 하나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한 뒤 어머니를 잠시 바라봤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목소리는 낮았고 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움직임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버튼 누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고 아무 불빛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랍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창문 너머에 머물러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병실 벽에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얕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이불 위에 있었고 버튼까지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생겼고 산소 기계 소리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호출 버튼의 빨간 불은 켜지지 않았어요. 서랍 속 휴대전화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가락의 떨림이 점점 줄어들었고 창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일정표를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오늘 날짜를 한번 짚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이미 다가와 있었고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소리도 없었어요. 아들은 전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할 이유는 없어 보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고 동료들이 하나씩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켰고 화면에는 준비된 자료가 떴습니다. 누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몇 줄 적었고 펜 끝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그 느낌을 느꼈지만 꺼내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아들은 의견을 몇 마디 말했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계획된 대로 흘러갔어요. 회의가 끝났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덮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사람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메일 목록이 화면에 떴고 아들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휴대전화는 여전히 주머니 속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았어요. 화면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넸고 아들은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회의 길었죠. 그러게요. 짧은 말만 오갔고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가 계속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몇 건 했고 메일을 보내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은 컴퓨터를 껐고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갑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그날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하루는 끝까지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날 이 신호를 지나면 다시 전화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걸 딸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딸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어요.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습니다. 딸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다음 신호에서 또 멈췄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딸은 볼륨을 조금 낮췄어요. 창밖으로 가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오늘 한 번쯤은 전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딸은 가방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딸은 다시 핸들을 똑바로 잡았습니다. 유치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며 속도를 줄였어요.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딸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짧은 말이 오갔고 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아이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조수석 가방 위에 아이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집 쪽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 휴대전화는 그대로였습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가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신호는 이미 여러 번 바뀌어 있었고 딸은 그 중 하나를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연락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병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호흡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보다 불규칙했어요. 가슴이 오르내리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산소 수치를 봤어요.
차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힘드시죠?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이불을 조금 올려줬습니다. 베개 위치를 살짝 조정했어요. 조금 있다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산소 기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이불을 스쳤어요. 하지만 호출 버튼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계속 돌았습니다. 6시가 지나갔고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커튼이 가끔 흔들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은 그대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그 안에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혈압을 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보호자분 오시나요? 짧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병실에서 작별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더 얕아졌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있었고 눈꺼풀이 가끔 떨렸습니다. 호출 버튼의 빨간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손은 이불 위에 놓인 채였어요. 버튼을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불빛이 점점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고 벽의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불편하시면 꼭 불러주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복도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병실에는 기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산소가 규칙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창문 밖은 완전히 밤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서랍 안에 그대로였고 호출 버튼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계속 흘렀습니다.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병동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병실 문들이 하나씩 닫혔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천장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산소 기계가 소리를 냈습니다. 쉭, 쉭. 그 소리만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입술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호흡이 더 약해졌습니다. 가슴이 작게 움직였고 때때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이불 위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끔 경련하듯 움직였지만 어디로도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호출 버튼은 침대 난간에 그대로였습니다. 빨간 표시등은 꺼진 채였고 버튼까지는 손 하나 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10시를 넘겼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돌았고 초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휴대전화 모서리가 보였어요.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병실을 돌고 있었고 발걸음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병실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손의 떨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복도 조명이 더 어두워졌고 야간 모드로 전환된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순회를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은 이어지고 있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인 뒤 문을 닫았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병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기계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는 계속 공급되고 있었고 수액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얼굴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호출 버튼은 그대로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둘 다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향해 움직였고 그날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린 채였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병원 이름이 먼저 들렸습니다. 아들은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을 몇 번 지나쳤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층수 버튼 불이 하나씩 꺼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쳤고 병실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보였고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했고 베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난간을 잡았고 호출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버튼은 깨끗했습니다. 눌린 흔적은 없었고 불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손에 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고 아무 기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유품 정리에 대한 안내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트가 펼쳐졌고 연락 기록이 없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간호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침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있었을 자리였습니다. 이불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의 시간이 스쳤습니다. 회의실, 일정표, 주머니 속 휴대전화. 아무 연락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실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커튼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고 발걸음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날을 설명할 말은 없었고 병실에는 이미 정리된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뒤에서 닫혔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만 깔려 있었고 베개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난간을 손으로 짚었고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안경과 물컵,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가지런한 상태였습니다. 딸은 안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에는 지문 하나 없었습니다. 다시 내려놓고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배터리 표시가 낮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일주일 전이었고 딸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문자 목록을 봤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는 광고 문자뿐이었고 딸이 보낸 문자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요? 사흘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딸은 커튼을 만졌다가 곧 손을 걷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시트 위에 손을 올렸고 주름이 잡혔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간에 매달린 호출 버튼이 보였습니다. 빨간색이었고 눌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딸은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누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 물건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안경, 물컵, 손수건, 그리고 휴대전화. 봉투를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침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딸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시 봤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탔습니다.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두고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려다 하지 않았던 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고 주차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아들은 양복 재킷을 벗어 차 뒷좌석에 올려두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장례식장을 벗어났습니다. 신호등을 몇 번 지나쳤습니다. 평일 오후였고 퇴근하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세운 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이 눌렸고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말이 오갔고 아들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 알림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고 회의 일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딸은 유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가 달려나왔고 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을 잡고 차로 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은 여러 번 바뀌었고 그 사이 해는 조금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수가 올라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재료를 꺼내 채소를 썰고 냄비에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고 거실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딸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고 어머니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우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은 채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냄비를 봤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고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고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지만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고 설거지를 한 뒤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불을 켜둔 채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였고 하루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마 비슷하게 올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전화를 걸 곳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 옮겨졌고 저장된 이름들도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은 한 번쯤 삭제할까 하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딸은 그 이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극적 반전은 끝내 닿지 못한 순간을 기록합니다.